핀테크 블록체인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에 제 책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제가 작년 2019년 11월에 냈던 책이고요. 제 소개는 뭐 많이 했을 거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유줄 시대의 데이터 3법이라는 책을 한 권 더 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거래소에서 자금 세탁 방지 책임자를 잠깐 일했었고요. 한패스하고 이나인페이에서 자금 세탁 방지 책임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STL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등록을 해보았습니다. 그 FIU에. 블록체인 최신동 자율 세탁 방지를 블록체인이 뭔지는 이미 많이 아시고 갈 것 같긴 한데, 블록이라는 게 말 그대로도 쉽게 설명을 하면 끊임없이 연결이 돼 있고 그 중간에 연결을 해주는 자체가 별도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데, 그 보상이 암호화폐인데, 최초에는 이게 그냥 단순한 뭐 이렇게 보상이었는데 그게 점점 가치가 부여되면서 현재 비트코인이 뭐 2천만 원, 3천까지 갔다가 지금은 천만 원에서 1,50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암호로 된 연결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보상으로 나왔던 게 암호화폐입니다. 근데 이게 가치가 있으면서 전달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범죄에 악용되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한 게 자금 세탁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는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자금 세탁 방지는 1930년대 그 알카포네, 미국의 알카포네가 그 돈을 이제 범죄에 쓴 돈들을 돈이 많은 세탁소에서 이제 뭐 이렇게 그거를 이제 잘 모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면서 자금 세탁 방지라는 용어 자체가 머니 라운더링이라고, 라운더링 세탁하는 그거 붙어서 머니 라운더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근데 뭐 블록체인 얘기를 먼저 하자면, 블록체인 현역 물류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된 부분들이 블록체인을 하게 되면 실시간 정보가 공유되고 수자금 신고소 유연자 방지 및 투명성 제공이라는 하게 됩니다. 블록체인 자체는 좋은데, 블록체인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익명의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런 익명의 이제 간섭을 안 받게 했던 부분들이 자금 세탁 방지에서는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 거냐, 그런 게 이제 Know Your Customer라고 해서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거 같는 게, 그런 게 그 KYC를 포함한 이 모든 것이 안티머니 라운더링이라고, KYC, 뭐 STR, RA, CTR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자금 세탁 방지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이 뭐냐?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고요. 개인정보 파기가 이슈가 되고 있죠. 네, 하이퍼레저 패브릭이 대표적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기술이고요. 국내 카카오페이 인증, 영국의 런던 정권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보상을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보상들을 하기 위한 내용들이 이 모든 것들이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보상을 하는 것도 있고 아예 뭐 자체만으로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거래소 코인이라든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뭐 보상을 위해서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어떤 그 통화로서의 가치, 화폐로서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제 비머니, 비트골드 이런 부분들 암호화로 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플랫폼 코인, 리플이나 이런 부분들, 데이터 토큰, 컨텐츠 토큰, 뭐 1600가 있는데 더 많은 것으로 계속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웹이랑 서로 빠질 수가 없는데, 인터넷 사이트 중엔 다크웹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색으로는 찾을 수도 없고 이용자 신분도 숨길 수 있어서 해외에서는 범죄에 악용된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 거래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몇 년 전 미국 FBI에 적발된 다크웹 사이트입니다. 일반적인 쇼핑몰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청부 사례까지 거래됐습니다.
다크웹에선 범죄까지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IP 주소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해 네, 이상이고요. 이게 다크웹이라는 신분을 것들도 감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크웹 비트코인하고 뗄래야 될 수 없는, 암호화폐랑 뗄래야 하면 뗄 수 없는 관계라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이 다크웹이라는 곳은 제 책에도 잘 나오는데 뭐 토르라는 이런 걸 쓰게 되면 이제 실제로 인터넷인데 토르라는 브라우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추적이 불가능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안 쓰고 비트코인의 이런 부분들을 쓰고 있는 거죠. 다크코인이라는 아까 단어가 나왔는데 다크코인 비트코인도 있고 비트코인이랑 다크코인은 그럼 도대체 뭐냐? 비트코인은 뭐냐? 이러면 이제 다크코인이라는 거는 비트코인 자체도 익명성을 띠고 있지만 그거보다 아예 처음부터 이런 이제 정보 공개가 되지 않도록 자금 추적이 힘들도록 만들어준 게 이제 다크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코인이라고 할 수 있죠. 모네로, 대시, 지캐시, 비백스, 비트튜브, 헤이븐. 2018년도에서는 일본에서 이런 코인들이 이제 사실 거래에서 퇴출되고요. 한국에서도 뭐 업비트나 이런 곳에서는 이제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뭐 KYC를 하게 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선입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용 못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뭐 모네로 대시가 유명해진 가장 큰 이유는 엠번방의 조주민이 모네로 대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가지고 다크코인 이용해가지고 추적 못하도록 하려고 했겠죠. 근데 뭐 KYC가 되면 뭐 그 모든 게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앞에 있는 코인들은 이제 보상을 위해서 만들어진데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이라는 게 안정이잖아요. 근데 코인의 문제가 뭐냐면 뭐 이렇게 계속 돈이라는 것도 돈도 사실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 돈하고 미국 돈도 달러가 변하고 있는데 이게 뭐 1110원 가치가 1000원에 1달러에 1110원이었다가 그 다음날 1달러에 1109원, 그 다음 달은 뭐 1110 이런 식으로 뭐 1, 2원 정도 변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이제 변화도 이제 되게 민감한데 이게 뭐 그 정도가 아닌 하루에도 몇 퍼센트씩 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코인이 어떤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가격 지급 변동성을 최대한 줄여보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나온 이제 스테이블 코인 중에 리브라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이게 법정화폐를 가치 담보하는 거고 리더 코인 가상화폐 이제 이더리움 비트코인의 가치를 담보하는 아니면 무담보 그런 거 없이 통화량이 증가해서 가치를 유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라가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리브라는 이제 이게 자꾸 현금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리브라는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고 비트코인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스나 카카오페이는 선불 전자지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노드 수가 없죠. 선불 전자지급 한 개밖에 없죠. 그리고 1대1로 부여하고 있죠. 선불 전자지급. 내재적 가치는 없고 그리고 리브라는 이제 그 중간 비트코인하고 선불 전자지급 중간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둘 다 무기명인데 선불 전자지급 50만 원 이상까지 살 수 있고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선불 전자지급은 이 둘은 한도가 없고요. 오늘은 자금 세탁 방지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